자, 드디어 2026 학년도 대입 정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숫자가 좀 오르고 내린 것 같지만 사실 그 헤드라인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번 입시 결과, 이거 정말 재밌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연세대학교 경쟁률은 올랐는데 서울대랑 고려대는 왜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해마다 최고 인기를 자랑하던 약학대학 경쟁률은 도대체 왜 역대 최저치를 찍었을까요? 자, 이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가 먼저 한국 대입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모집군이라는 건데요. 가군, 나군, 다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정시지원이라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3장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군 바구니, 나군 바구니, 다군 바구니에 각각 원서 하나씩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간단한 규칙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개념, 모집군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대학 SKY의 엇갈린 성적표죠. 먼저 고려대부터 보시죠. 전체 경쟁률이 4.78대 1에서 4.14대 1로 꽤 떨어졌어요. 그쵸? 이 숫자만 딱 보면 고려대 인기 좀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숫자의 착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하락을 만든 딱 하나의 학과를 빼고 계산하면 고려대의 실질적인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사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집군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다군에 있는 고려대 특정 학과,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올해 그 학과가 다른 쟁쟁한 대학들이 다 모여있는 가군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 하나가 전체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주범이었던 겁니다. 서울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인기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과학탐구를 응시한 학생들만 우리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턱을 살짝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사례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이번엔 매년 정말 뜨거웠던 약학대학들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주춤했을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국 약대 평균 경쟁률이 작년 9.05대 1에서 올해 7.50대 1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학부로 전환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래요.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그렇다고 약대 인기가 갑자기 식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심리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 늘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멈칫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괜히 모험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심리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대 같은 상향 지원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표로 한번 보세요. 가군, 나군 경쟁률은 비교적 평범한데 다군 경쟁률 좀 보세요. 38.27대 1. 말이 되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약대가 가군, 나군에 몰려 있으니까 다군에서 쓸 수 있는 약대 카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안 되는 다군 약대로 지원자가 그냥 폭발력으로 몰려버리는 거죠. 이것도 완벽한 구조적 왜곡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다군에서 모집했던 계명대 약대. 경쟁률이 무려 54대 1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이 경쟁률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진짜 경쟁률을 움직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학과가 어느 군으로 이동했는지, 전형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의대 지원 같은 외부 이슈에 따른 수험생들의 지원 심리 변화, 마지막으로 아예 없던 학과가 새로 생기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진짜 선수들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도대체 우리에게, 특히 이 숫자를 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입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경쟁률이 올랐다 내렸다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각 학과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봐야 진짜 지원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핵심을 짚은 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내 진짜 합격 가능성을 제대로 보려면 뉴스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그 구조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분석적인 시각이야말로 복잡한 입시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연 내년 입시에서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서 이 판을 흔들게 될까요? 그 변화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